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12월 4주차 신규 상장 ETF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3종목만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 있는 ETF가 크게 2개가 있어서 요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그 다음에 라이스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 10 이렇게 3가지 ETF가 출시됐고요. 운영사는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그 다음에 미국 드론은 삼성자산, 이렇게 해서 삼성자산에서 2개, KB자산운용에서 하나 이렇게 출시했고, 상장일은 지난주 화요일 12월 23일 날 출시됐고요. 기초자산은 모두 3개 다 주식형 ETF고, 순자산은 250억, 360억 정도로 큰 이슈 없는 정도의 수준의 자산 형태로 출시가 됐습니다. 레버리지는 없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개 다 미국형 주식인데 환해지는 3개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콜만 액티브고 나머지 2개는 패시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콜은 당연히 2개 다 월배당이고 미국 드론은 월배당, 배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0.49, 0.25, 0.49 일반적인 커버드콜 액티브는 한 0.5% 내외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스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의외로 조금 더 싼 저렴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앞에 2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 10은 이건 섹터 지수죠. 그래서 미국 드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거 관련된 향후에 발전되는 걸 생각해서 지금 상장되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라서 특별한 이슈나 관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2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콜 액티브입니다.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게 있었는데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더해서 이게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컸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크게 2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크 기반 이익 성장과 월배당을 모두 추구한다. 그래서 미국 대표 기업 주로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등에 투자해서 우수한 현금 흐름과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끈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주로 그러니까 나스닥의 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째 장점으로는 탄력적 커브드콜로 시장 흐름 참여와 방어를 동시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커브드콜은 비중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처럼. 그래서 10%라든지 20%라든지 아니면 50% 이런 식으로 커브드콜 비중이, 옵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때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전략에 따라 이거 커브드콜의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주식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그래서 옵션 비중은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횡보나 하락장에서는 옵션 매도를 확대해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단순히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콜 액티브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국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 이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비교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2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번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콜 액티브는 비교 지수가 나스닥 100이고요. 기존에 출시됐던 인기가 많았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는 S&P 500이 비교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그리고 미국 편입한 ETF를 보시면 QDIBO, QQQ, 그러니까 이 QQQ는 나스닥이고요. QDIBO랑 뒤에 난 디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나스닥이 편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QDIBO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미국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는 디보와 S&P 500이
편입 ET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테크와 커버드콜 위주고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배당과 커버드콜 위주입니다. 그래서 종목도 보시면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미국 배당은 MS, 그 다음에 JP 모건, 비자, 애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QDIV가 뭔지, 디보가 뭔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QDIV와 디보를 운영하는 회사 모두 미국의 앰플리파이 ETF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두 개를 똑같은 곳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비슷하긴 한데 QDIV는 24년 8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연간 주가 상승률이 한 18.1%, 배당이 한 9.7%, 꽤 높죠. 커버드콜. 그 다음에 디보. 이거는 16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상승률이 한 17.7%가 되고 배당은 한 4.5% 정도 됩니다. 배당은 조금 낮죠. 그렇지만 이게 커버드콜 액티브라고 해서 이 정도면 또 미국에서는 또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16년도부터 출시를 했고 QDIV는 24년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기존의 이 QDIV를 따라가는 상품을 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가는 연 16.33%, 그 다음에 배당이 굉장히 높죠. 8.9%, 거의 9% 정도의 그 배당률을 연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히스토리컬로 주가 상승이나 배당률이 몇 년 동안 계속 증명이 돼 왔던 괜찮은 ETF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데 약간 그 편입 종목만 다른 미국 성장 커브드콜 액티브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당연히 없고요. 배당률에 대한 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그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할 때 9.7%, 4.5%였다면 2배,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러면 우리나라도 2배가 차이 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가 8.9%였으니까 여기는 최소 10%, 10에서 한 15% 정도 배당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높죠? 10에서 15%. 사실 그래서 저는 당장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배당률이 10에서 15% 커버드콜은 조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좀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커브드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 다 선택적 옵션 매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커버드콜들이 대부분 그 옵션 매도를 할 때 30% 매도한다, 10%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커버드콜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주식 보유 비중을 최대한 하고 대신 옵션을 낮게 합니다. 그리고 횡보나 하락장에서는 이때는 오히려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렉티브 커버드 콜의 약자인데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은 성적을 계속 내왔다는 걸 이 앞에 있는 배당률이나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4년 8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빠르게 코덱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추종하는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22년도에 출시를 했고 이 수익률이나 주가도 괜찮았던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16%, 8.9% 이미 계속적으로 그 상승률이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코리아 이번에 출시했으니까 이 순자산을 볼 필요는 없으시지만 기존에 출시됐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1조 이상 투자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해지는 없고요. 요 액티브는 둘 다 액티브인데 이건 잘못 표시했습니다. 둘 다 액티브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큰 메리트가 아닌데 이거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기존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브드 콜 액티브는 15일자에 매월 배당하는 월중 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 콜 액티브는 월말 배당으로 할 예정이라서 뭐 이걸 두 개를 같이 투자해서 2주에 한 번씩 배당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분 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수가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총 보수가 이건 0.19%고 그 다음에 미국 성장 커브드 콜렉티브 새로 나온 건 0.49%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기존 거에 비해서 높죠. 그리고 미국 배당 커브드 콜은 총 보수의 0.19%지만 뭐 각종 수수료라든지 매매 수수료를 따지면 0.45%거든요. 그러면 미국 성장 커브드 콜렉티브도 총 보수, 명목상 보수는 이 정도지만 실질 보수는 한 0.78 이상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가 요즘 나오는 상품치고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 코덱스 미국 성장 커브드 콜 액티브 새로 나온 그 상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매력적인 상품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상품들 중에 이렇게 선택적 옵션 매도를 하면서 나스닥 100과 같은 커브드 콜 액티브 하는 거 흔치 않았던 상품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지금 일부라도 하고 계시긴 한데 한번 관심을 가서 한번 같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그때 가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출시됐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관심이 많은 게 요번에 라이즈 KB 자산운용에서 나온 건데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브드 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존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이것과 비슷한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밑에 설명드렸는데 타이거에서도 나왔고요. 코덱스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인 에이스에서도 나왔고요. 신한자산인 솔에서도 나왔습니다. 다 그 이름도 보시면 미국 S&P 500, 미국 S&P 500, 미국 500. 사실 이것도 S&P 500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미국 500.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미국 S&P 500. 미국 S&P 500을 주요 지수로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5개가 다 똑같고 여기 커버드 콜,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커버드 콜. 물론 여기 OTM이 붙긴 하지만 요거 빼놓고는 다 그 커버드 콜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약간 다른 게 일단 똑같은 건 데일리까지도 똑같습니다. 옵션을 데일리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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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인데 하나 조금 특이한 게 이건 고정이고요. 나머진 타겟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타겟이고, 이건 타겟이고, 이것도 타겟이죠. 타겟은 고정과 조금 다르죠. 고정은 얼마만큼을 그 옵션을 비중을 매도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거 그 라이즈가 요번에 새로 출시한 거는 고정을 10%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비중을 무조건 10%만 매도한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분배율, 요 타겟을 얼마로 맞추겠다. 그래서 분배율을 얼마로 타겟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고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기존에 나온 상품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특징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새로 나온 것은 콜옵션 비중을 10%하고 성장에 90% 참여한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 성장을 좀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상품인데 아직 분배율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품들을 보면 그 분배율이 어느 정도일지 그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은 이 타겟을 10%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10% 타겟에 맞춰져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올 말 보니까 9.29%였고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이 15.3%, 6개월이 20.28%니까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상품은 분배율 15%를 타겟으로 했는데 올해 초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분배율이 15%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13.3%의 그 분배율 지금 11개월 나왔거든요. 올 1월에 출시해서. 근데
12월까지 예상 분배율을 따져보면 한 14%에서 15%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6개월 주가 상승률이 뭐 기존의 분배율을 조금 덜 준 타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S&P 500 주가 지수와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분배율이 15% 동일하죠. 이게 가장 먼저 사실 출시했던 상품이긴 해서 순자산 비율도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분배율은 코덱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14.3%로 거의 코덱스와 동일하고 6개월 분배율도 6개월 주가 상승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은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 12.6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자산도 여긴 분배율을 12에서 15%로 타겟을 했는데 약간 중소형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순자산은 조금 낮지만 뭐 나머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분배율이 조금 낮긴 하군요. 한 11.3% 정도 되고 6개월 주가 수익률이나 1년 주가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보면 다 0.25에서 0.45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높지 않은 보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콜옵션 비중을 10% 이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적으면 한 10%, 많으면 한 15%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예상되고, 이 6개월 주가 수익률도 기존 상품들이 다 20% 내외 정도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거의 같은 상품이다 보니까 한 20% 정도 내외에서 6개월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 성과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5%, 이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2026년이 어떻게 주가 상승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S&P 500 커브드 콜 상품들과 대동소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보수는 뭐 여기서 낮은 수수료와 비슷하게 한 0.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미국 S&P 500 관련한 커브드 콜 상품들이 있고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약간씩의 차이점에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산 비중이 높거나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브드 콜을 많이 투자하진 않고 있지만 주로 뭐 배당 커브드 콜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상품들이 그만큼 작년에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분배율도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사실 10% 15%의 커브드 콜에 대해서 위험성은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만약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이 라이스 상품이나 코덱스 상품을 투자하긴 할 것 같아요. 라이스 상품은 콜옵션 비중, 이거 원래 나왔던 상품 특징이 좀 매력적이어서 콜옵션 비중이 10%고 나머지 성장 90%에 참여한다는 그런 특징과 분배율도 분명히 뭐 나머지 것들과 다르지 않고 유사할 거라고 보면 분배율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품을 투자하거나 저는 코덱스 상품이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건 OTM이 들어가 있거든요. OTM이 아웃 오브 머니, 아웃 오브 더 머니의 약자긴 한데 이건 커브드 콜 중에 어떻게 옵션을 매도를 하냐면 일반적인 커브드 콜은 매도를 할 때 원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가격에서 뭐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럼 1,050원. 요 정도 수준에서 옵션을 행사하고 옵션을 매도를 하거든요. 그게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이 OTM이 적혀 있는 건 옵션 가격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얘기를 들은 대로 1,000원에 1,050원 정도의 옵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1,000원이면 한 1,200원 정도 굉장히 높게 옵션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프리미엄은 좀 낮아요. 프리미엄은 조금 낮은데 그에 비해서 성장,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따라갈 확률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OTM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이 중에서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댓글에도 한번 그런 장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헤르맨이었습니다.